안녕하세요. 윤자배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민법 총칙, 오늘은 자연인의 행위 능력에서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에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1번 문제,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의 하나며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일단 판례의 내용 중에 일부였고요. 부재자, 자로 끝나서 자연인에만 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부재자로 인한 어떤 재산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을 좀 고려한 제도다 보니까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만 한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검사도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22조 부재자의 재산 관리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그래서 제1항에서 보면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라고 돼 있죠. 검사도 이런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공익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대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가 안 된다라면 그게 어떤 범죄로 활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번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 물건의 인도 청구는 재산 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일단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의 내용이 있는데 부재자가 없으면은 이거를 관리해야 될 어떤 재산 관리인이 필요할 텐데 이때 대리인인 재산 관리인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보존 행위,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는 행위, 그리고 이용, 개량하는 행위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차임을 청구하는 행위, 불법 행위를 당해서 손배를 청구하는 행위, 물건의 인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 같은 거는 다 이런 보존, 이용, 개량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관리인이 단독으로 어떤 허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 4번은 재산관리인이 근데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아까 보셨던 보존, 이용, 개량이 아니라 처분 행위의 정도에 이르면 아예 재산권에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한다. 5번 부재자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혹은 실종 선고가 있는 때에는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 선고가 있다는 것은 사망으로 의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가사소송규칙 제50조 처분의 취소 규정에 따라서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 선고가 있는 때, 또 그리고 사건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의해서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 그대로 읽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맞는 지문입니다. 6번 부재자의 사망이 분명하여도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재산관리는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7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일전자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 해설을 보시면은 제23조 관리인의 개임이죠. 그래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상황에서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개임할 수 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놓고 어디로 갔나 보죠. 갔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어떤 개임이라는 표현이 어떤 고칠 게인데 이 사람을 재산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어떤 법원이 개입을 해서 새로운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1항에서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개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새로운 재산관리는 선임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8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예, 맞는 질문. 그러니까 실종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망에서 사망 의제에서 다시 생존한 걸로 예, 기존의 사망 효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내려졌었던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지 그 사망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 9번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 능력 또한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제29조 실종 선고의 취소 제1항에서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그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다면 네, 다른 때까지 그러니까 일정 시간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의지했었던 사망했다라고 의지한 시점과 다른 시점까지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거는 예, 더 생존해 있었다는 가능성인 거니까 그때는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될 텐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면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만 돼 있지 이게 실종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권리 능력 또한 사라지는 건 아니다. 10번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예, 맞는 질문인데 맞는 질문. 제19조 실종 선고의 취소 제1항에서 그러나 단서 문장이죠.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거래 안전 보호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라고 보여져요. 실종 선고 기간 동안에 어떠한 거래 행위가 있었고 이후에 그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야 거래 안전이 보호되겠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